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중국어학원 HSK 대표 강사 최은정입니다. 네, 제가 벌써 7월부터요. 이제 고등 HSK 7, 9급 수업을 개강을 해서 지금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반응은 좀 어렵지만 되게 재밌다예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또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익숙해지니까 학생들이 금세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9월부터는 이 최은정 사단이 조금 변하게 됩니다. 우리 예전에 4급부터 해서 이렇게 쭉 이어서 저희가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제가 최은정 사단이라는 안에서 6급 그리고 앞으로 계속 시행되게 될 7, 8, 9급만 아주 고급 HSK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팀으로 이어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6급 빨리빨리 또 취득하시고 고등 준비하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7월 시험 내용으로요. 우리 8월 문제 한번 대비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분입니다. 자, 1부분 항상 제가 하는 얘기, 제 입장에서는요 정말 수십 번을 한 얘기예요. 항상 큰 호흡에서 작은 호흡으로 줄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관련사虽然 但是 같이 짝이 되는 것들, 짝이 서로 맞지 않거나 혹은 이것들이 이 문장의 내용에 어울리지 않는지 먼저 찾아내시는 작업을 첫 단계로 해주시고, 항상 글을 읽으실 때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읽으면 구조가 보이지를 않아요. 호흡을 하시면서 이런 주어는, 이런 서술어는, 만약에 서술어가 동사다, 목적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목적어 이렇게 호흡을 해보신 다음 또 큰 호흡들, 주어, 서술어 맞지 않는지, 서술어 목적어가 나페이 관계가 안 된다든지 혹은 주어나 목적어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앞에 많이 했어요. 주어가 없는 경우, 서술어가 없는 경우, 목적어가 없는 경우, 여러 가지 이런 주요 성분에서 구조상 문제가 생기는 문제는 반드시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네모부터 한번 찾아봅니다. 不管, 우리가 不管을 보게 되면 꼭 체크해야 되는 게 있었죠. 不管 물론 보게 되면 뜻은 다 똑같아요. 뭐뭐에 관계없이, 뭐뭐에 관계없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뿌과 눌른 불륜을 쓸 때 뒤에 5가지 조건이 꼭 필요하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여기 동영상이기 때문에 쫙 말할 건데 여러분 멈춰가면서 메모를 한번 해보셔도 좋아요. 첫 번째는 의문사, 예를 들어 什么, 谁, 多少, 怎么이런 것들 보여야 하고요. 두 번째는 是 A 还是 B인데 우리가 시를 생략할 수 있고 하이시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뜻이 A든 B든 관계없이 이런 흐름으로 갈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정반의 문문, 好不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지 나쁜지 관계없이. 아니면 네 번째는 명사의 나열. 예를 들어서 不管春夏秋冬이라고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관계없이 이런 식으로요. 주의하실 점은 명사 나열하실 때 우리가 이 뿌과 눌른 불른 뒤는 5월이 필요한 거지 엔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하이시가 들어갈 차례거든요. 춘텐, 하이시, 시아텐, 하이시 이렇게 할 거를 쭉 나열하는 거는 오케이다 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허나 건을 쓰게 되면 그건 아주 심각하게 틀리는 배경이 되어버려요. 그 다음에 5번째가 양면사. 양쪽 면을 다 가졌다고 해서 양면사. 반대말로 되어 있는 단어들 있죠. 따小라든지 好, 坏처럼 크든 작든 관계없이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그래서 뿌과 울른 불르는 그 5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반드시 보여야만 하고 그 5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뒤에 갖춰져 있다면 앞에도 뿌과 울른 불른을 꼭 써주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뭐가 있어요? 점, 뭐. 그래서 의문사 있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 들어가실 거예요. 只有라고 하면 유일 조건을 나타내죠. 只有 A, 才 B를 항상 써서 오직 A 해야만 B하다. 요것밖에 안 된다. 유일 조건을 나타냅니다. 짝을 뭘 썼는지 봤더니 또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혀 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답이 59번인데요. 우리가 또를 썼다면 뭘 쓰는 것이 좋냐면 只要를 쓰시면 돼요. 只要. 우리가 只要 같은 경우는 只要 A, 就 B 제일 많이 쓰기도 하죠. 충분 조건. 뭐 A 하기만 하면 충분히 B하다.
혹은 A 하기만 하면 모두 뭐뭐하다. 또도 종종 짝으로 쓰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사부터 먼저 체크하면 이렇게 빨리 문제가 풀리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한번 볼게요. 55번 문제였는데 관련사는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 안 하고 이제 호흡할 거예요. 그라는 사람으로 쭉 호흡을 한번 쫙 빼볼게요. 그는 호어장 우수, 상을 되게 무수하게 많이 받았고요. 그는 꼬이즈상에다가 바이말러 가득 배열해 두었대요. 장베이 하면 뭐 트로피 같은 거를 쫙 나열해 두었다. 그리고 그는 꼬아말러 가득 걸어 두었다. 장파이 메달 같은 거를. 그리고 끝에 짜이 장상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죠? 짜이 장상 해서 어순이 틀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문제 이런 것들도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의미상의 홍. 자, 한번 분석을 또 하면서 봅니다. 네모할 거는 요거 하나 있어요. 否则 if not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요건 뭐 딱히 짝이 있는 관련사라고 보긴 힘들기 때문에 흐름을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우 쯔지. 자, 해석이 잘 안 되면 지 급한 것은 시입니다. 뭐입니까? 목적어 길어요. 寻找证据 증거를 찾는 것입니다. 틀린 거 안 보이고요. 만약에 이게 그렇지 않으면 자, 증거를 찾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我们 넝도 썼고 뿌넝도 썼어요. 따잉 원래는 따관스라고 해서 소송하다, 소송 걸다라는 뜻이 되는데 뒤에 결과 보어 잉을 붙여서 소송을 건 결과 이길 수가 없다라고만 말을 해야겠죠.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근데 이길 수 있는 것도 같이 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 배경에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의미적으로 넝은 빼주시고 이렇게 안 됐을 때는 뿌넝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57번. 요즘 정말 유행하는 문제. 적중특강 작년 한 11월부터 쭉 한번 보세요. 거의 매달 나오는 문제거든요. 똑같은 의미를 가진 두 단어를 써서 굳이 쓸 필요 없는 거를 중복 사용해서 하나 빼야 되는 거. 지난 시험 보면 뭐 이변 앞에 거 함으로써 뒤에 거가 편리해지다. 뒤에 또 똑같이 역시 어디에 편리하다. 두 개를 연이어서 하나만 쓰면 되는 이런 문제 나왔었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빠지지 않더라고요. 역시 네모할 거 있나요? 뭐 수일한 딴시 이런 거 없으니까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쌍고 시대의诸葛亮. 이 사람은 쌤 이거 해석 안 돼요. 좋아요. 이러이러하다. 어떤 묘사겠구나. 그리고 하오우가 있는데 사실 이거 우리 5급에서 많이 배우는 표현이에요. 하오는 이디얼 조금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우는 매여 없다라는 말의 서면어체 표현. 그래서 조금의 뭐뭐도 없다라는 뜻으로 하오 명사 이렇게 쓰는데 또 뭘 썼나요? 매요를 또 썼죠. 그래서 의미를 중복시킨 거예요. 쓸데없는 표현. 너무너무 거의 한 문제씩 나오는 그런 문제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일부분 살펴봤고요. 이제 쓰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오랜만에 쓰기가 11단락이나 굉장히 단락이 많았어요. 자,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1000자를 400자로 줄이는 요약 쓰기 같은 경우는 40% 혹은 원고지나 뭐 내용을 감안할 때 50%까지 가능하신데요. 11단락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11단락의 천자는 굉장히 단락 하나하나가 내용이 짧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줄여진 상태가 되면 한 단락이 될 자격을 거의 잃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묶어서 제가 제일 좋은 단락 횟수 요약 쓰기에서는 보통 4개에서 5개. 근데 너무 내가 좀 할 게 많다. 그럼 보통 6개까지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나중에 한번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이 워였어요. 자, 항상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거. 우리는 요약 쓰기를 하는 것이 재창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원래 글이 1인칭 시점으로 워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거를 요약 쓰기 하면서 이 글의 저거는 뭐 이렇게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 글 입장 그대로 서술 요 각도도 그대로 지키시면서 워라고 쓰인 글은 줄일 때도 워라고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외에 나온 사람은 리징리, 왕주관, 상자 굉장히 중요했고요. 허즈, 비치, 우리가 화내다 할 때 파비치 많이 하죠. 4급 표현이에요. 파비치, 성질, 성격 나왔었고요. 사인하다, 첸즈 혹은 첸밍 상관없고요.
루용은 회사 입장에서 채용을 하다라는 동사잖아요. 그래서 내가 채용이 된다라는 입장이 될 때는 빼이, 루용 이렇게 피동문으로 쓰게 될 겁니다. 항상 해왔던 얘기 똑같이 할 겁니다. 단순히 요약별 요약 아니라 그랬어요. 단락별 요약 아니라 그랬어요. 첫 번째 단락에서 무조건 40%, 2번 단락에서 무조건 40% 이런 식으로 빼내서 나중에 쫙 합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의 균형을 보고 어떤 단락은 오늘은 특히 11단락이니까 그런 연습하기 좋을 건데 내용을 한 90%는 써야 되는 단락이 있고 나중에 보시면 한 20%밖에 안 쓰고 그냥 버려버리는 단락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봐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40%에서 50%를 우리가 골라내야 되고요. 중복되는 내용 그리고 어차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패스를 해줘야지 우리가 반 이상 줄여낼 수 있겠죠?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이 들어가는 거 그리고 문학적인 표현 나오는 거 좀 멋있게 멋을 부렸다든지 이런 것들이 요약이 되어버리면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객관적 서술로 깔끔하게 바꿔주게 되시겠고 대사, 사람을 나타내는 원이, 타 같은 것들은 특히 직접화법이 간접화법으로 바뀔 때 오늘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화법은 이렇게 큰 따옴표를 쓰고 이제 들어가면 내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이 큰 따옴표를 쓰는 순간 우리는 이 내용을 거의 똑같이 인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줄여내기가 힘들어요. 근데 굉장히 긴 내용을 다 쓸 수도 없고 쓸 필요가 일단 없죠. 그래서 보통은 간접화법으로 그냥 쉼표하고 그가 말했다 하고 바뀔 때는 타로 바뀐다든지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거에서 많이 나오게 되고요. 쩌, 이것 저것 하는 것들이 가리키는 표현이 내가 쩌는 바로 앞에 문장을 보통 나타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안 썼는데 쩌를 쓰면 안 될 거잖아요. 혹은 줄이는 과정에서 앞에 걸 좀 지칭해서 바로 쩌로 연결이 가능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도 보여드릴 텐데 이게 내용이 원래 여기 있는 내용 다음에 쭉 안 쓰다가 그 다음 쭉 떨어져서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는 어색할 수가 있어요. 연결이. 그래서 그러나 비록 뭐뭐지만 등등을 써서 연결성까지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전체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했으니까요. 쭉 한번 그냥 한국어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느껴보시고요. 제가 줄이는 과정. 물론 사실 이게 정답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15년 정도를 HSK를 가르친 제가 말하는 게 거의 정답 그리고 좋은 답에 해당할 테니까 여러분 생각과 제 생각이 일치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단락입니다. 굉장히 짧죠. 22세 때 나는 한 항공회사에서 인생 중 첫 번째 면접에 참가했는데 그것은 한 번에 매우 실패한 지원이었다. 로 시작합니다. 2번 단락입니다. 그날 정오 내가 두 번의 필기시험 성적을 나를 면접하는 리직리에게 건네준 후 그는 이것이 그가 지금까지 본 가장 좋은 성적이라고 나타냈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해석은 될 수 있으면 좀 의역을 할게요. 직역을 할게요. 자연스럽게 하면 원래 중국어로 우리가 생각해내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또한 내가 이 마지막 한 번의 면접에서 좋은 성적을 얻게 될 것을 미리 축하까지 해줬대요. 분위기 좋았어요. 3번. 나는 자신만만하게 그가 시험 문제를 내는 것을 기다렸고 그는 하나의 작은 종이 상자를 꺼내서 나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당신은 먼저 이 상자를 12층의 1208호 사무실로 가지고 가서 왕주옥관을 찾아서 서명을 하고 다시 가지고 올라와요. 괜찮죠? 4번 탈락. 네, 나는 상자를 가지고 걸어 나갔다. 당시 내가 있던 위치는 11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려면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해서 난 차를 걸어서 12층으로 올라갔고 게다가 왕주옥관을 찾아내서 그로 하여금 서명을 하게 한 후 나는 또 상자를 가지고 리직네 사무실로 돌아왔다. 한 문장. 리직네는 왕주옥관의 서명을 보고 그 사람 서명 옆에 또 자기 이름을 서명하고 그 후에 그는 상자를 또 나에게 건네어주면서 나로 하여금 다시 가지고 올라가서 왕주옥관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했다. 네, 하여금 두 번 나왔어요. 실제로. 나는 이런 일을 여태껏 본 적이 없었다. 어떤 일? 이렇게 설명 들어가는 거. 직리와 주옥관이 전혀 뜯어서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보지도 않으면서 그들은 단지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며 끊임없이 그들로 하여금 서명을 하게 했으며 나는 왔다 갔다 꼬박 9번을 뛰어다닌 후 정말 최악이었어요. 기분이. 나는 사무실의 문을 밀어서 열고 화가 나서 리직리에게 말했다. 저는 면접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들은 전혀 진심으로 한 명의 승무원을 모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은 단지 사람을 놀리는 거예요. 네,
6번 달라. 리징니는 조금 놀라서 나를 바라봤다. 나는 그를 상대하지 않고 상자를 무겁게 그의 책상에 쾅 놓은 거예요. 몸을 돌려서 떠나는데 바로 내가 문가에 갔을 때 리징니가 말했다. 당신의 이 상자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싶지 않나요? 그것은 당신과 관계가 있습니다. 7번 달라. 나는 호기심을 갖고 뜯어서 봤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안에는 뜻밖의 하나의 컵이었고 컵 안에는 한 봉지의 인스턴트 커피와 한 장의 쪽지가 있었는데 쪽지 위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 있는지 또 보충. 만약 당신이 미소 지으며 9번을 다 갔다 왔다면 당신이 이미 채용되었다는 것을 대신합니다. 당신은 한 잔의 커피를 타서 사장님과 당신의 일을 잘 얘기 나눌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대요. 8번. 알고 보니 이것이 바로 면접의 시험 문제였고 나는 너무나도 후회되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다. 리징니가 미소 지으며 나에게 말했다. 당신이 이미 9번은 그래도 갔다 온 것을 봐서 우리가 그래도 네가 이거 한 걸 내가 봐서 이렇게 해줄게 할 때看在什么什么份上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표현을 쓰진 않을 거거든요. 나중에 그냥 한 번만 얘기. 얼화를 보통 많이 해요. 看在什么什么份上 그래서 요거 한 걸 내가 봐서 내가 당신에게 왜 내가 이렇게 설정을 했는지 알려줄게요. 앞에 3번은 유쾌하게 명령을 듣는 단계, 중간 3번은 정서를 극복하는 단계, 뒤에 3번은 성격을 시험하는 단계인데 만약 9번을 다 갔다 와서 당신이 여전히 화를 내지 않았다면 당신은 채용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당신은 비록 다 갔다 왔는데 나에게 화를 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공평한가요? 저는 당신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어떻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해명했다. 자, 10번째입니다. 아니요. 당신은 비행기 위에서 각양각색의 사람 및 각양각색의 요구를 만나게 되는데 당신은 많은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이해할 필요가 없고 당신은 모든 사람을 위해 당신이 마땅히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설령 누군가가 2분 내 10잔의 물을 요구하더라도 라고 얘기하고 고개를 저으며 계속 말했어요. 당신의 필기시험 성적은 매우 좋지만 그러나 당신의 면접 성적은 불합격이며 자신의 성질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11번째 마무리. 나는 이번 기회를 놓친 것 때문에 낙담했지만 그러나 동시에 또한 다행이라고 느꼈는데 나는 비록 채용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나는 나에게 있어서 아마도 일생 동안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자산을 얻었는데 그건 바로 자신의 성질을 통제해야 하고 정서에 의해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영원히 기억하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전체 글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40% 한번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항상 얘기했지만 1번 단락은 어느 정도는 좀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22세 때 할 거예요. 나는 한 항공회사에서 자 인생 중 첫 번째 면접이라는 특징과 한 번에 매우 실패한 지원 그리고应聘 어쨌든 면접이라는 특징 2개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실패했다는 걸 고를 거예요. 그래서 요 2개를 섞어서 나는 한 항공회사에서 한 번에 매우 실패한 지원 A를 넣어주고 참가했다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22岁的时候我在一家航空公司参加了一次非常失败的应聘 혹은 面试 라고 해서 이렇게 묶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달라. 그날 정오 내가 뭐 2번에 필요 없겠죠. 필기시험 성적을 나를 면접하는 리징에게 건네어준 후 그는 자 이것이 그가 지금까지 본 가장 좋은 성적이란 말을 굳이 안 해도 여러분 미리 미리 축하했대요. 뭐를? 내가 면접에서 좋은 성적을 얻게 될 것을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죠. 필기 성적이 굉장히 좋았나 보다. 요렇게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한 문장으로 쭉 연결해서 那天中午我把我是笔试成绩를 띠에게 건네주었다. 누구에게? 面试我的 리징리에게 건네준后까지요. 다시 那天中午我把笔试成绩递给面试我的李经理后他预祝 미리 축하했어요. 뭐를? 我在面试中取得好成绩할 것을 미리 축하했다. 이렇게 해서 또 한 문장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자, 3번 달라. 나는 자신만만하게 안 해도 돼요. 시험 문제 내는 것을 기다렸고가 아니라 기다릴 때로 시를 하나 넣어보고요. 기다릴 때 그가 하나의 상자를 꺼내어 나에게 건네어 주고 말했다를 굳이 쓰지 말고 바로 연결할 거예요. 주어가 그저.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또한이라는 삥 연결고리 관련사 하나 쓰고요. 랑을 쓸 거예요. 나로 하여금. 그가 나로 하여금 가서 왕주어권을 찾아 서명을 하고 다시 가져오라고 시켰다. 요렇게로 설명으로 완전히 가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한 문장으로 쭉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我等着 뭐를 기다리고 있었냐면 他出题时 그가 시험 문제 내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 때他
拿出一个盒子 뭐 종이 작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一个盒子递给我 건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잘해야 돼요. 并让我 나로 하여금 去找王主管 해서 签字后再拿 원래는 올라왔는데 拿回来 혹은 拿过来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바로 그냥 가면 됩니다. 네,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죠. 당시 내가 있던 위치가 11층이어서 나는 자 여기 상자를 가지고 여기로 좀 옮겼어요. 상자를 가지고 걸어서 12층으로 올라갔고 게다가 뭐 필요 없죠. 왕주어관 찾아내서 서명하고 다시 돌아왔다. 가장 기본 동작만. 여기까지 한 문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当时我处的位置是11楼我拿起盒子步行 걸어서 혹은 走上 하셔도 돼요. 步行上了12楼 했고 找到王主管签字后 그리고 回到了李经理的办公室 기본만 네, 했습니다. 리징리는 본후 필요 없죠. 중요한 동작. 왕주관 서명 옆에 자기 이름 서명하고 또 건네주었다. 이거 필요 없죠. 연결 필요 없어요. 또 나로 하여금 가지고 올라. 그러니까 당연히 건네줬을 거니까. 올라가서 또 왕주관을 찾아 하여금 이런 거 안 쓸게요. 찾아 서명하게 했다. 바로 이렇게 가볼까요? 리징리 在 어디에다가 왕주관 的签名旁 옆에다가 签下了他的名字 그의 이름을 서명하고 쉼표 又让我去找王主管 해서 签字 라고 했어요. 又让我走上去拿上去 넣어줄까요? 又让我拿上去找王主管签字 네, 이렇게 끝내시면 됩니다. 자, 이제 5번 단락에서 우리가 앞에 좀 많이 못 줄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줄여지는 것들이 있는데 나는 이런 일을 여태껏 본 적이 없었다 하고 우리가 자세히 들어갈 게 아니라서 그냥 쉼표 찍고 이게 보세요. 계속 왔다 갔다 하게 했다는 걸 이것만 말하면 꼬박 9번을 뛰어다닌 후 그러면 계속 똑같은 동작을 했다는 걸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이걸 쓰는 건 정말 쓸데없는 짓이 될 것 같아요. 다닌 후 내 마음은 짜오까오 터올라란 말을 썼었거든요. 네, 정말 최악이었다. 그래서 나는 사무실 문열 이거 너무 자세한 설명이에요. 그럴 필요 없고 화가 나서 그리고 바로 면접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여기까지만 하면 그 뒤에 말을 굳이 화법으로 끌어올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해서 한 문장으로 쭉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한번 볼까요? 나는 이런 본 적이 없었고 꼬박은 최악이었다. 네, 여기서 한 문장 끊고 그 다음 화가 na서 면접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두 문장 가셔도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我从来没见过这样的事 쉼표 整整跑 자, 跑了就 탕을 쓰셔야 돼요. 네. 자, 탕은 우리가 어떤 동작을 나타내죠? 갔다 오는 거, 왕복 동작. 우리가 수업 시간에 老师我去 2次가 아니라 2탕 쳤소. 왜냐면 2次를 쓰게 되시면 화장실을 가시는데 교실로 들어오지를 못하세요. 2탕을 쓰셔야 갔다가 올게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탕을 쓰셔서 整整跑了9趟后我的心情糟糕透了 네, 연결하셔도 될 것 같고 마침표 찍어도 될 것 같습니다. 我愤怒的 네, 화가 나서 决定 바로 결정했어요. 뭐 하기로? 放弃面试 하기로 결정하고 네, 하고 자 보세요. 뭐 책상 위에 놓고 이런 너무 상세한 설명들이잖아요. 바로 어디로 연결하냐면 완전 새로운 말을 내가 문과에 갔다는 말을 막 떠나려 할 때로 말을 조금 바꿔서 리징리가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상자 안에 뭐 하시는지 보고 싶지 않나요? 네, 보라고 시킨 거죠. 리징리가 나로 하여금 랑워를 또 써서 연결하겠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라고 했다. 네, 다시 앞에랑 연결이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내가 면접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쉼표 찍어줬겠습니다. 正要离开时 막 떠나려고 할 때李经理让我打开盒子看看 하게 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호기심 갖고 필요 없고요. 뜯어서 봤더니 뭐 생각지도 못하게 안에 뜻밖의 있을 거니까요. 안에는 뜻밖의 요건 좀 필요할 것 같죠. 하나의 컵이 있고 컵 안에 한 봉지에 인스턴트는 수롱 카페이라는 말을 써요. 속도감 있게 녹는 커피. 수롱 카페이와 한 장의 쪽지가 있었고 쪽지 위에 쓰여 있었다. 요거는 큰 따옴표를 써도 괜찮은 게 요 말이 되게 중요한데요. 안 바꿀 거거든요. 만약 당신이 미소 지으며 9번을 다 갔다 왔다면 당신이 이미 채용되었던 것을 대신 한다 해서 그냥 끝내서 똑같이 일단 쓰고 뒷부분은 그냥 쫙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我拆开一看 봤더니 里面竟然是一只杯子였고 杯子里有一包速溶咖啡和一张纸条 있었고 纸条上面写着 해서 이렇게 그대로 가도 됩니다. 如果你微笑着走完了9趟 했다면 那么就代表 뭐를 대표하고 뭐를 대변한다? 你已经被录用了 했다는 것을 대변합니다. 라고 쓰여 있었다. 네. 알고 보니 이것이 바로 면접의 시험 문제였고 나는 너무나 후회했다까지만 일단 가면 될 것 같고 자, 리징리가 나에게 자, 그 다음에 내가가 아니죠. 우리가 이게 그대로 쓸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그가 왜 이렇게 설정했는지 알려줄게요가 아니라 알려주었다로 가고 그 다음에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오히려 설명을 나타낼 때 쓰는 마오하오를 쓴 다음 앞에 3번은 중간 3번은 뒤에 3번은 하고 여기서 마침표 요렇게요. 그래서 여기서 한 문장 일단 나의 감정을 얘기하고 두 번째 문장은 요렇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原来 알고 보니 这就是 이것이 바로 面试的考题我后悔极了 해서 한 문장 끝냈어요. 리징리가 나에게 告诉我告诉我他为什么 그가 왜 내가가 아니라 他为什么这样设置 설정을 했는지 알려주었다 하고 구체적 설명 前面3趟 앞에 3번은 愉快听令 听命令 이런 뜻이에요. 听令阶段 이고 中间3趟是克服情绪阶段 정서를 극복하는 단계이고 后面3趟是 뭐를 우리 가오옌 6급 단어 가오옌 비치的阶段 요렇게만 일단 하면 됩니다. 뒤에 내용 보세요. 똑같은 내용이죠. 앞에 내용을 반복을 하고 있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신은 채용될 수 있었는데 다 갔다 왔는데 나한테 화내서 채용 못했다 이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9번 단락을 이게 공평해요. 제가 어떻게 화를 안 낼 수 있겠어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한 표현을 해봤냐면 不服气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 말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예 새롭게 해서 인정하지 않는 나를 보며 리징리가 또 말했다 해서 이 사람 말로 이렇게 넘어가 버릴 겁니다. 그래서 9번 단락 거의 이게 몇 프로일까요? 10%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看着 뭐를 보면서 不服气的我를 보면서 리징리 还说 또 말했다. 그리고 이거 안 쓸 거고 그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요. 쉼표 이런 거 이제 쓰지 않을 거예요. 그냥 객관적 설명으로 갈 거예요. 在飞机上会遇到 만나게 된다. 뭐를 각양각색의 사람, 각양각색의 요구 합쳐요. 各种各样的人和要求를 만나게 된다. 당신은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会对很多事情无法理解. 无法理解. 요거 색칠해야 돼요, 여러분. 죄송해요. 无法理解. 이해를 못할 건데. 但是不需要理解. 이해할 필요도 없고 只需要. 오직 뭐가 필요하다? 为所有人提供应该提供的服务就行了. 그리고 바로 뭐 이거 너무 자세한 설명이잖아요. 또 얘기요. 필기시험 너무 좋은데 면접이 불합격이고 해서 여기 끝을 보면 그들은 요거는 제가 넣은 거예요. 자신의 성질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잖아요. 그거를 바꿔서 그들은 자신의 성질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 필요로 하지 않는다 까지가 리징리가 한 말에 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他们不需要 필요로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无法不能 다 괜찮아요. 无法控制自己脾气的人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看着不服气的我
인정하지 않는 나를 보면서 리징이 슈어 한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길 거고 이해할 필요 없이 제공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은 객관적으로 말해야죠. 자신의 성질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 필요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 거예요. 네, 11번 단락을 보시면 우리가 요건 한 가지 알아두셔야 돼요. 왜 A, R, 간, 다오, B 라는 구문. 제가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읽게 하는 편인데요. 우리가 사람의 감정이 올 때 뭐뭐 때문에 기쁘다, 뭐뭐 때문에 슬프다, 뭐뭐 때문에 짜증나다, 후회하다 등등 이런 감정이 올 때 감정의 원인을 나타낼 때는 인웨이를 쓰셔도 되긴 하는데 거의 잘 안 써요. 이는 그냥 인만 딱 쓰는 건 무조건 틀렸고 웨이를 쓰는 게 특징이에요. 웨이, A, R, 깐따오, B, 깐따오를 빼셔도 돼요. 그래서 A 때문에 B라는 감정을 느끼다. 그래서 나는 이번 기회를 놓친 것 때문에 웨이 때문에 R, 그 다음 우리 6급 단어 낙담하다, 쥐쌍 했지만 그러나 동시에 또한 다행이라고 느꼈는데 하고 그 다음에 인웨이를 하나 집어넣어서 바로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나는 배웠다,明白了 혹은 懂得了 괜찮아요. 뭐를 자신의 성질을 통제하고 정서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면 되지 뭐 영원히 기억하는 것이다 이렇게 풀 필요가 없어요. 재산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하지 말고 바로 설명으로 한 번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我为错过这次机会而沮丧但是同时觉得庆幸 다행이라고 느꼈는데 因为 이를 넣어버리면 돼요. 我懂得了明白了 배웠기 때문이요. 뭐를? 一定要控制自己的脾气 까지만 쓰셔도 되고 조금 더 내가 뭔가 지금 글자 여유가 있더라. 그러면 정서에 의해 被情绪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奴役 被情绪不应该 혹은 不要被情绪奴役까지 넣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딱 보시면요. 이렇게 줄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앞에 단락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단락이 당연히 묶이게 되겠죠. 어떤 식으로 묶이게 되냐면 첫 번째 단락을 일단 뺄 거예요. 내가 어떤 한 번에 실패한 면접에 22세트 참가했었어요. 뭔가 이제 생각을 예전 일을 떠올리는 요 한 단락은 약간 빼주는 게 나을 것 같고요. 2번에서 5번 단락을 리징이 요구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나중에 화가 나서 저 안 할래요.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6, 7은 상자 안을 한번 봐라 해서 상자 안에 이게 있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8에서 10까지는 리징리의 설명을 듣고 후회하는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11단락은 이게 진짜 사람이 성질을 좀 억제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하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걸로 해서 총 5단락으로 재분배를 해봤습니다. 제목은 学会控制脾气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一次难忘的 내가 잊기 힘든 应聘 혹은 똑같이 面试 응시나 아니면 면접 이런 제목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쓰기까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제 최현장 사대는 6급에서 그리고 7, 8, 9급 이런 고급 HSK만 전문적으로 좀 가르치는 그런 실력 있는 사단으로 한번 탈바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앞에 이제 3급, 4급, 5급을 어떻게 배워왔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아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면에서 기초가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히스토리가 좀 안 좋을 경우 예를 들어 5급을 대충대충 혼자서 뭐 독학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그냥 문제풀이 위주로 해서 가까스로 사실 5급은 쉬우니까요. 180점 정도 넘기고 6급 오면 이제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상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해서 다른 곳에서 혹은 혼자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방식으로 공부를 한 것에 대해서 메꿔 넣으면서 6급 더 나아가서 7, 8, 9까지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9월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 시험 잘 보시고요. 적중특강은 하나만 보시는 것보다는 최소 5개 이상을 보시면 뭔가 연결성이 생기고 특히 쓰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유형을 맛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줄이면 되는구나 하고 느낌이 오실 거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